네, 상무님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은 그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세요. 노후 대비 이야기에 사실 관심이 많으신데 저는 아직 좀 연금 투자, 뭐 노후 대비한 이야기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별로 와닿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노후 대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먼저 주식 투자로 노후 대비하는 안전한 솔루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상무님이 그 노후 대비 연금 투자 전문이라고 저 들었어요. 이렇게 소개를 받아갖고 정보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연금은 정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은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1980년대부터 확장이 됐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은 이제 퇴직연금 제도 401k, 네, 그 401조 K양에 따른 이제 퇴직연금이 상당히 그때 커지면서 그 연금의 자산들이 다 시장으로 흘러들어왔어요. 결국 돈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시장을. 근데 이 자금이 들어오니까 시장이 계속 이제 커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효과들이 있었고, 당시에 호주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8%가 넘어요, 평균. 근데 우리나라 기사를 보면은 수익률 3%, 2%. 은행 예금만도 못하니까 사람들이 네. 신뢰를 안 하는 거죠. 한국 주식은. 네. 그래서 예전에는 어땠냐면 퇴직금은 안전한 자산이야, 은퇴 이후에. 그래서 투자라는 걸 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다 예금으로 많이 예측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제 변하고 계세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내가 좀 더 투자할 수 있는 다 이제 돈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 집에 다 부동산에 투자되어 있고, 그렇죠. 다 대출금 납입을 해야 되니까 이제 현금의 유동성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연금은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금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 왜? 국민연금 이제는 지금 국민연금도 이제 점점 돈은 많이 내고 이제 받는 건 적게 하고 있죠.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네, 이건 또 인구 얘기하면 슬픈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결혼을 해서 아직 인구의 그거를 제가 기여를 못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인구는 줄어드는데 계속 받아야 될 인구수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국민연금은 저희가 이제 소득을 내 노후 65세 이제는 65세 이후에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데 그 자금이 없다는 거예요. 연금 자산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걸 하는 방법은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아끼든가, 아니면 수익률을 끌어올리신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연금으로 투자하시는 거는 결국 필수 요건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게 말씀 주셔서 좀 안전한 솔루션이 있느냐, 이거 지금 이제 뭐 다 틀리실 거예요. 이제 적립을 이제 쌓아가고 계시는 30, 40대,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자금을 좀 더 확장시키는 50대, 그리고 이제는 연금을 받으시는 60대, 그때마다 틀리신데, 결국은 이제 제가 좀 잠시 있다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결국 이제 연금 생활자 특징은 그분들은 좀 공격적하기 힘들어요. 내 연금 1,000만 원이 내가 연금으로 이제 30년 살아야 할 돈이야. 자, 이걸 엔비디아에 몰빵할까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다른 돈이야. 자금의 성격이 달라요. 좀 더 미래에 내가 20년 뒤에 은퇴할 자금인지, 혹은 5년 뒤에 쓸 자금인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 틀리시다는 거죠.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단순히 솔루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자, 이제 내 개인 그 스타일과 성향과 환경에 따라서 다 솔루션 다를 수밖에 없다. 근데 좀 안전한 투자를 원하신다면 너무 공격적인 그런 쪽 포트폴리오보다는 조금 이제 안정적인 포트라 할 때 이제 채권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제 저변동성 주식이라든지 ETF, 혹은 이제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커버드 콜, 안전 장치를 해놓은 그런 것들로 투자를 조금씩 비중을 가져가시는 게 더 중요한 거는 내 형 흐름이 일정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로 그걸 일정하게 잡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큰일 나죠. 네, 그래서 고배당 지수라든지 어느 정도 배당이 고정적으로 그동안 이제 잡혀 있었던 그런 쪽에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 이제 내 현금 흐름을 맞추신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제 은퇴를 이제 생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적립 단계에 있는, 그래서 15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생애 주기에 따른 자산 배분을 다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은퇴를 한 20년 이상 앞두고 있다, 그때는 조금 높은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기 위해서 조금 주식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립은 끝났으나 이제 은퇴까지 좀 운용해야 될 때는 그때부터는 주식 비중을 줄이다가, 은퇴할 때는 결국 이 변동성이에요. 내가 일정한 현금 흐름이 뭐 월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맞출 수 있게 변동성을 낮춘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적립 단계에서 너무 저변동 포트폴리오 가는 건 조금 불편하고요. 왜? 수익률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반대로 지금 이제 은퇴해서 이제 현금을 받으실 분이 조금 너무 변동성이 높은 걸로 투자한다? 그러면은 50만 원씩 20만 원을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5년 받고 끝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의 성격에 따라서 관리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생애주기에 따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아, 나이에 따라서 또 내가 어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겠죠. 네.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연금 계좌 뭐 이런 것들 사실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네. 제가 아직 나이가 좀 그렇고 좀 공격적인 투자 성향에서 그런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도 사실 연금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짧게 준비해서 많이 말씀드리긴 좀 시간이 짧은데 자, 연금은 12페이지 한번 보시면 결국 우리나라는 이렇게 3층 보장제도 되어 있거든요. 이제 나라에서 이제 보장해주는 국민연금, 그리고 회사에서 받게 되는 퇴직연금, 그리고 내가 추가적으로 불입을 하게 되는 개인연금. 원래는 이 3층 보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도 아직은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 계속 주택연금이 나왔죠. 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해서 연금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주택보증공사에서 하는 그런 주택연금도 있고, 그 연금이란 개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맞는 적합한 목적의 연금 상품들을 구성하고 이제 계속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면 이제 스터디가 되는데 13페이지 보시면 결국은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으로 이제 소득세법상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결국 이 세제 혜택을 주는 연금 저축 계좌가 있고, 대부분 많이들 하시는 연금보험 그런 거는 보험 상품이에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아예 세금 비과세가 되는, 수익의 비과세가 되는. 그래서 이제 연금보험 상품, 세제 비적격한 연금 상품, 이렇게 연금보험 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디 기업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뭐 DC형, DB형, 그래서 적립을 하고 계세요. 내 급여에서 일부를. 네. 그건 회사에서 해준 것도 있고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 있고, 거기다가 정부에서 거기에 더불어서 개인도 추가 불입해, 그러면 연말에 세제 혜택 줄게 해서 하는 이런 IRP, 그리고 이제 연금저축 계좌들 또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연금 계좌 상품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만 가입하신 건 아니고 여러 개가 있으신 거예요. 퇴직연금도 있고 연금저축 계좌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이 목돈이 됐을 때, 은퇴했을 때 수령을 어떻게 하실지에 따라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거라, 지금 사회 초년생들은 만드셔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세제 혜택들이 많거든요. 지금 계속 저희가 안 좋은 게, 해외 투자를 직접 투자하게 하면 양도세 22%를 내는데 국내 ETF로 해서 뭐 해외 미국 뭐 투자하시면 15.4% 과세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10% 놔둬서 매도를 했는데 결국은 8.5%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세제 때. 거기다가 좀 크게 운용하신 분들은 그게 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달러로 투자하는 네, 거거든요. 그럼 저는. 달러로 하죠, 사람들이. 네네. 대부분 2천만 원 때문에. 2천만 원 넘은 순간 내 종합소득에 합산돼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연금 계좌는 거기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연금 계좌는. 그래서 그거는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다 연금 소득세만 내는 거지 15.4%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 계좌 내에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런 과세 이연 효과, 세제의 혜택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연금 계좌를 자세히 뜯어보시면 결국 연금저축 IRP 같은 경우는 연 한도가 지금 현재는 1,800만 원밖에 낼 수 없거든요. 좀 자산이 있으시고 그걸 아시는 분들은 매년 1,800원씩 꼭 넣으세요. 꽉 채세요. 왜? 은행에 있든 어디에 있든 얘는 15.4%를 떼야 돼, 금융자산은. 근데 내 연금 계좌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테크닉적으로 이게 또 포인트들이 있는데, 해지를 하게 되면 이게 기타 소득세예요. 종합소득이 안 들어갑니다. 금융소득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차라리 나중에 해지를 하더라도 종합소득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러 연금 계좌에 계속 불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수단으로서 단순히 연금의 목적이 아니고 이런 세제를 활용한 세제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연금 계좌 투자는 필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도 사실 연금계좌 활용법에 대해서 컨텐츠도 많이 타사랑 만들어 봤었고 했었는데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잘 와닿지는 않아요. 네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일단 연금계좌는 아까 얘기했듯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월급의 일부가 자동으로 아예 돈이 여기 네. 들어가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월급을 월 한 500 받으면 뭐 몇만 원 혹은 몇십만 원 자동으로 저기 이제 월급에 나눠서 들어가는 건가요? 연금계좌에?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 월급의 13분의 1 정도 수준이 퇴직연금에 불입을 하게 됐어요. 네, 전 자영업자 보니까 그런 시스템을 모르거든요. 원래는 회사 사업을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하시다 보면은 결국 직원이 나가면 퇴직금을 줘야 돼요. 맞아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죠? 갑자기 사장이 돈 먹고 튀었거나 그러면 내 퇴직금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2010년도 이후에 퇴직연금을 그냥 의무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럼 무조건 사회예치, 야 회사에 넣지 마. 회사 법인 계좌에 퇴직금을 보유하지 말고 은행이나 금융사로 사회예치를 시켜. 법으로 이제는 의무화시켰어. 이제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다 도입을 하셔야 돼요. 못 받는 경우가 네.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예 그냥 빼서 퇴직금 따로 나가서 넣어. 그냥 따로 아예- 관리해. 예, 관리해. 되게 좋다. 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사가 만약 부도가 나도 첫 번째로 이제 바로 배제되는 게 근로자 임금, 퇴직금이에요. 그래서 다 뛰고 나면은 나중에 그 투자한 사람은 받을 돈이 없지. 예, 왜냐면 근로자 퇴직금도 해야지 급여 밀린 거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진짜 퇴직금 같은 경우는 아예 회사에 돈이 없으면 그거를 보장을 할 수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사회 예치를 시키는 거예요. 퇴직금 제도가 연금 제도가 이렇게 좀 더 정부에서 다 의무화 시킨 이유가. 근데 거기에서 세제 혜택을 줬는데 뭐 가만 보니까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투자도 할 수 있네. 세제 혜택도 있네. 과세 이연 효과가 있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연금을 투자하시는 게 유리하다. 연금 계좌 내에서. 이게 연금은 필수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같은 ETF를 사더라도 연금 계좌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저는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을 잘 몰랐거든요. 제가 자영업자 혼자 이제 저희 직원 없이 혼자 지금 또 회사를 따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좋은 제도가 많네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과거에 이제 회사를 많이 운영을 하셨었는데 직원분들이 많으면 이제 뭐 1년 이상 일하시면 뭐 한 달치 월급 이제 퇴직금으로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뭐 거래처나 이런 분들 그때 당시에 또 IMF도 터지고 그랬어갖고 뭐 회사가 망했는데 뭐 퇴직금을 한 번도 못 받고 그냥 갑자기 백수가 됐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이 자동으로 방지가 되는 거네요. 그럼 이 연금 계좌는 내가 이제 얼만큼 일하면은 퇴직금이 어느 정도 다 측정이 되잖아요. 네. 일을 연차가 오래될수록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 금액을 바로 그냥 연금 계좌에다 미리 넣어놓고 관리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회사가 망해도 나는 퇴직금 당연히 받고 나오는 시스템이 되는 거네요. 그럼 연금 계좌가. 따로 계정이 분리돼서 관리가 돼요. 와 되게 좋다. 그래서 사장님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겠죠. 어쨌든 어쩔 수 없어. 의무화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회사가 돈을 버든 못 버든 매년 적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그럼 이제 연금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을 얘도 말 그대로 운용 안 하고 그냥 종목 뭐 ETF나 뭐 연금 계좌는 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몇 종 뭐 일부만 뭐 예를 들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런 거 당연히 안 돼요. 되고 네. 안전한 ETF 위주로만 될 텐데 이거 안 굴리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 돈은 그냥 뭐 불어나는 돈 없이 그냥 가만히 그냥 쌓이고만 있는 거네요. 예수금으로 예수금으로. 예수금이자 뭐 1%가 좀 안 되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예수금 식으로.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대부분 뭐 MMF나 뭐 그런 안전 상품을 현금으로 예측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네네. 예금이나 특히. 왜냐면 또 이게 DB형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운용을 하거든요. DC는 이제 개인들 근로자들 직접 운용을 할 수 있는데 DC는 회사가 운용해요. 근데 DB는 네네. 이 DB 같은 경우는 그 운용 담당자가 회사 담당자가 투자를 할까요? 회사 전체 직원들 돈을 모르지 안 하지. 수익 나면은 뭐 돈 더 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손실 나면 책임 누가 줄 거야? 신경 안 쓰지. 안 쓰죠. 전 자, 신경 안 쓰겠네. 예금은 넣어주세요. 해버렸던 거예요.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근로자는 그냥 일단 내 돈이다. 지금은 못 받는 내 돈이지만 잘 지켜줘. 그거만 생각하지 그 수익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던 거지.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근로자들 이제 인플레이션 급여도 올라가고 퇴직금을 계속 적립을 해두면 오히려 물가 상승률, 임금 상승이 더 높아버리잖아요. 회사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예금 2%짜리 넣어봤자 오히려 마이너스 나는 거야. 적립했던 게. 그렇기 때문에 DB형 같은 경우도 이제는 조금씩 투자 쪽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네. 미국의 401k 연금 그 제도가 왜 대박이 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뢰하고 환호를 하는지 알겠네요. 네. 이런 우리의 이런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공격적이지만 또 안전하게 안전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게 이게 세팅이 진짜 잘 돼 있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 자체에서 운영하면 회사에선 뭐 수익 난다고 나한테 돈 줄 것도 아니고 손해 나면 나보고 책임하라고만 할 건데 이거 누가 굴리겠어. 제가 담당자라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원금 보장형 이상한 건 할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게 썼어요. 네네. 그렇게 되기 그 차이구나. 그런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DC로 전환해서 근로자들한테 이제 운용할 수 있게끔 바로 별도의 계좌로 DC형을 많이 바꾸고 있고 개인들도 별도의 IRP를 가입해서 세제 혜택을 또 받으면서 이제 내가 투자를 하고 있죠. 지금 그렇게.
네. 아, 그러면 진짜 그 예를 들어서 사실 투자라는 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채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고 또 부동산도 있고 또 수많은 그 다른 투자 수단들이 있는데 아, 진짜 이런 거 보면 이제는 그 연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어쨌든 내 퇴직연금 계좌에 돈이 조금씩 계속 쌓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아, 진짜 투자가 필수인 시대가 많네요. 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은 당연히 왜냐면 저도 주위에 친구들 보면 투자를 하는 친구와 안 하는 친구 이렇게 나뉘고 또 이제 투자도 부동산 투자하는 친구, 주식 투자하는 친구 이렇게 또 나뉘거든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주변에 많지는 않아요. 최근에 좀 이제 뭐 미국장 꼭지도 치고 뭐 그럼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아직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이 연금 계좌에 자동으로 돈이 쌓이면 이 연금 계좌로 부동산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X가 그렇게 크진 않을 테니까. 네. 아, 그럼 결론은 이제 주식으로 굴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아,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관한 이런 정보들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연금 계좌가. 투자는 이제 필수의 시대로 살 수밖에 없어. 다시 한번 금리는 또 내려갈 것이고 물가 상승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 결국 내 경제적인 자유와 그거를 꿈꾸신다면 연금으로서 하는 투자는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